전세금 내로남불 논란, 김상조 전격 경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전 전격 경질됐습니다. 먼저 김 실장 발언부터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조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김음 기자. 네. 김 실장 왜 갑자기 이렇게 경질된 거예요? 바로 부동산 문제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요? 네.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 청담동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잠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이 지금 시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차 3법 그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걸 이틀 남기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김상조 실장이 자기는 이 전세금을 14.1%를 올렸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실장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정책실장인데 국민들한테는 전월세 그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네. 본인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거의 한 3배에 가까운 14.1%를 올리는 게 이거는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발빠르게 사실 뭐 만 하루가 채 되기 전에 김상조 실장을 지금 경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에 내로남불 전세금이라고 했군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5% 이상 못 올리는데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본인은 14% 전세금 올려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지영 기자. 근데 어제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와 관련해서 김상조 실장이 해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7월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수억 원씩 오르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이 김상조 실장 본인은 이 청담동 아파트에는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본인은 정작 금호동의 아파트에 이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살고 있었던 전셋집 보증금을 8달 사이에 2억 넘게 올려줘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아파트의 전셋값 역시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안은 3자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전셋값을 올리기 한 달 전에 이미 합의한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관련 보도가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네. 이 어젯밤에 비서실장에게 이미 사의를 전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본인이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도맡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굉장히 강력하게 사의를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김 전 실장은 과거에 임명장을 수여를 받았었을 때 굉장히 검소한 모습으로 이 눈길을 끌기도 했었거든요. 예, 저때 당시 임명장 수여 당시인데 저때 굉장히 낡은 가방을 들고 와서 뭐 그때 저 가방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낡은 가방을 들고 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까방권을 획득했다. 뭐 이러한 까방권이요?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로 있었고 네. 또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진보 경제학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결국에는 이 전셋값 인상 논란 끝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다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닐 만큼 이렇게 좀 청렴했지만 어쨌든 이 전세 청담동에 그것도 강남 청담동의 이 전세금 때문에 경질되게 됐다. 자, 오늘 공개된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한번 볼까요? 오늘 나왔었는데요. 부정평가가요. 지금 자, 화면 보시면요. 부정평가가 62.5%, 긍정이 34.8%.
부정평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동산가 폭등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반영하는 조사인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제 교체 예정이고 네. 김상조 실장 오늘 뭐 어제 의혹 보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 바로 경질되고 청와대에서의 위기의식, 특히 부동산 관련한 위기의식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붙었습니다마는 오세훈 시 후보 대 박영선 후보라기보다는 친문하고 반문의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 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다급하게 사실 사표를 수리했거든요.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담동 전세를 9억 7천만 원에 놨는데 네. 그 동네 시세가 그 당시에 12억 5천했어요. 한 3억 가까이 쌌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조 실장이 세입자이자 또 집주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성수동인가요? 네. 그쪽에 전세를 2억 2천 올려줘야 되는데 자기 사는 청담동 집 주인으로서는 1억 2천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1억 2천 올렸는데 요새 금리 1%로 따지면 월 10만 원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그러니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사표 수리를 했느냐. 그만큼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거죠. 지난번에 LH 사태도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대책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될 변창흠 장관하고 LH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투기 혐의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투기했다는 혐의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 7월 말에 임대차 전월세가 워낙 급등하니까 부랴부랴 만든 법인데 그 이틀 전에 그걸 법을 주도하는 정책실장이 이틀 전에 자기 거는 14% 이상 높여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한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부동산이 지금 보궐선거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데 그 평가는 지금 부동산이 좌우하고 있고 자칫하면은 이게 보궐선거가 그 레임덕까지 그 몰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계기로 된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 시작이 되면 저희도 현장을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조금 한 1분 정도 있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 회의가 반부패 정책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부분은 최저치로 떨어지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고치로 올라가고 네. 가장 중요한 거 이 부정평가가 높은 그런 부분 부동산이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부정평가가 62% 리얼미터 거죠. 긍정평가는 34% 취임 이후 최저치까지 네.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LH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밑바닥에 여러 가지가 깔려 있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려 있는 차에 LH 사태가 그걸 폭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이제 못 믿겠다가 된 거예요. 부동산 정책 신뢰도 잃어버리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도록 강조했던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거죠. 이 LH 사태가. 그러다 보니까 임기 말인데다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신년 초까지만 해도 40% 초반까지 국정 지지율을 다시 올려놨거든요. 반등시켰는데 이제 LH 사태가 떠지면서 다시 한 급전직하를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반부패 정책 협의회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문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 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 부동산과 위법 부당 금융 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주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습니다. 지표로도 확인되고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길이 멀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요. 부동산 부패 청산은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지고 공직사회 신뢰를 깨트렸다.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실패 청산 동력으로 삼아달라. 부동산 투기는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공직사회의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 표정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LH 사태가 3월 2일에 처음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은 게 9차례였어요. 이번까지 9차례. 하면 이제 10번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꼴인데 그 메시지 정도가 그 과거에 이렇게 하는 말보다 굉장히 강도가 셌거든요. 굉장히 강경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국정 위기가 지금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부패 협의회는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을 비롯해서 국세청장, 경찰청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대행 이렇게 사정기관장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입니다. 네. 한마디로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하자고 지시를 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마디로 이번 위기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좀 말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니까 네. 대부분은 어제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발표가 됐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국회도 좀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부동산 공공주택 처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 개 법안은 지난주에 대부분 국회에서 처리가 돼 있죠. 상임위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8년 동안 국회에서 고양이가 방울을 자기 목에 안 달듯이 자기 이해관계에 관련된 거니까 또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아직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 국회도 좀 나서달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그대로 놔두면 뭐 대선 전초전인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에 뭐 대선은 물론이고 마지막 남은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1년을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레임덕을 더 부추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이 LH 사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패, 공직 부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성공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난다면 정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게 뻔하니까 이것만큼은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여기서 끊고 가야 된다. 더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로 오늘 또 부패 방지 협의회를 대통령이 열은 건데 이건 정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 얼마나 강력하게 반영이 될지 또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모든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